이틀째 눈 감고 있는데 갑자기 야구 방망이로 누군가 머리를 치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눈물이 쭉 나. 유레카. 아, 나는 나를 사랑하지 않았구나. 행복이 도대체 뭐야? 왜 계속 행복하지 않다라고 하지? 마음먹기 나름인 거야. 제가 정확하게 올해 6월 17일 이후로 인생이 바뀌었어요. 안녕하세요. 자주 우리 보던 친구들도 계시고, 그리고 오늘 처음 뵙는 분들도 계십니다. 인사 정식으로 드리겠습니다. 이돌 의장, 그리고 전직 백수, 백태규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제일 고민이 많을 때, 여기 20대 아닌 분들이 계십니까? 곧 30대? 사실은 저도 20대를 다 겪어봤지만 20대가 사실 제일 고민이 많은 것 같아요. 잘난 것도 없는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어떤 말씀을 좀 드릴까를 고민을 많이 했어요. 좀 전에도 어디를 갔다 왔냐면 동의대 미래융합대학이라는 이제 학과가 있어요. 거기에 학부생들을 대상으로 초청 특강 이런 걸 했는데 그 학생들의 평균 연령이 40에서 50대예요. 학부생인데. 그리고 주말에만 수업을 하시고, 근데 대부분이 사업을 하시고 계신 분들, 이미 뭐 누군가의 엄마, 아빠겠죠. 여기 계신 분들은 일반적인 20대 친구분들보다 훨씬 더 생각도 많고, 사실 하고 싶은 것도 많고, 20대 때 봉사 이런 거 생각도 못 해봤거든요. 엄청 앞서가는 분들이에요, 진짜로. 이미 저 앞에서 달리고 있는 우리 친구들한테 제가 오늘 무슨 말씀을 드릴까? 크게 4가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나 자신을 알라. 우리 소크라테스 형이 말했던 거. 2번째가 약간 이제 오글거리는 양자물리학. 3번째가 명상. 4번째가 꿈의 한계. 옛날 과거 부분은 사실은 아는 분들도 계시고 모르는 분도 계시지만 조금 오늘은 추격해서 빠르게 좀 말씀드릴게요. 설명을 뺄까 했다가 빼면 뒤에 게 설명이 안 돼서 종합적으로 제가 10대 때, 20대 때, 30대까지 제 인생은 내가 누군지를 알아가는 과정이었고 그거를 풀어내는 과정이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10대 때는 저는 제가 누군지 몰랐어요. 모범생이었거든. 시키는 대로 했어야 됐어. 집이 너무너무 불행했거든. 가난한 게 아니라 불행이라고 하면 별별 키워드들 있잖아요. 한 10대까지가 다 득지득지 끼어있는 그런 집이었어. 그러니까 동생하고 막 전우처럼 이렇게 돌아다니잖아요. 전쟁통에 약간 살아남은 전우애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나의 주장을 펼칠 만한 환경이 아니었어요. 착하게 살았어. 착하다는 말은 어른들 시키는 대로 했던, 내 영혼은 없는 아이. 이 세상 어른들이 이야기하면 그게 법인 줄 알고 살았던 사람. 그리고 철석같이 믿고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데 취직하면 그냥 행복하게 산다라는 그걸 믿고 대학을 갔죠. 물론 뭐 대학을 입시를 실패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대학을 딱 가는 순간 쏘갔다라는 생각이 진짜 많이 들어요. 내가 누군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왜 살아야 되는지, 나의 특징은 뭔지에 대해서 한 번도 고민을 해본 적이 없고 항상 남이 만들어 놓은 기준에서 이래라 저래라 놀다가 보니 세상에 던져지니 멘붕이 왔던 거죠. 그래서 뒤늦게 10년간 백수로 있었던 게 그런 걸 찾아가는 과정이었어요. 겉으로는 수험생이었고 뭐 시험뿐만 아니라 진짜 다양한 짓 많이 했었어요. 막 팥빙수도 팔러 다니고 청바지도 그 수입 청바지 막 팔러 다니고 대학교 4군데 자퇴하고 막 하여튼 별짓을 다 했는데, 근데 그 10년 동안 사실은 저는 원래 좀 느린 편이고 조금 예민하기도 하고 좀 덜 떨어져요. 머리도 나쁘고 그러다 보니까 늦게 알았던 것 같아요. 그때 키워드죠. 저였어요. 천하의 불효자, 희귀꼬물이. 10년 동안 이렇게 살다 보니까 나랑 대화를 진짜 많이 했겠죠. 10년 만에 나를 좀 알게 됐어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알게 됐어.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나를 안다라고 착각을 하지 마시고 진짜 더 들여다보았으면 좋겠어요. 남이 만들어 놓은 기준 안에 내가 놀고 있지는 않은가? 저는 그게 10년 정도 걸렸는데 여러분들은 얼마든지 빠르게 캐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내가 누군지를 아는 거. 우리나라 교육은 10대 때 절대로 알려주지 않아요. 지금 대치동에 길 가는 애들, 초딩들 인터뷰를 해봐요. 왜 의대를 가고 싶어? 하면 뭐라고 할까? 예린 양처럼 그렇게 이야기할까? 절대로. 요새 이게 유행이에요. 엄마가 가라던데요. 우리 반에 공부 잘하는 애들 다 의대 준비해요. 나는 그런 생각이 없다가도 이 환경에 살면 나도 모르게 오염이 돼. 유튜브 보면 헬조선에서는 의사 말고는 답이 없대요. 물론 아까 예린 양처럼 엄청 자기 주관이 뚜렷하게 뭔가를 하고 싶어서 의대를 가려고 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극소수라는 거죠. 목표를 달성할 수도 있지만 일단 가능성이 극히 희박하고, 달성하더라도 과연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인공지능 시대가 점점 각종 산업들을 파괴하고 있는 이 시대에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는 그 기대 하나로 가는 친구들이 과연 그걸 버틸 수 있을까? 나는 도대체 뭐가 단점이야, 뭐가 장점이야를 정확하게 알게 되면서 2012년이면
백수 마지막 해죠. 진심으로 죽을까 살까를 고민했어요. 그 고민은 3년 전부터 했죠. 2009년, 10년, 11년, 12년 동안 진심으로 죽을까 살까를 고민을 진짜 많이 했어. 왜? 나는 쓸모없는 인간인 것 같았어요. 존재 자체를 부정했던 때거든. 근데 죽을 용기가 없었어. 그럼 살기는 살아야 되는데 뭐하고 살아야 될까? 집에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막 명문대로 나와서 네트워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알려주는 멘토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때 역설적으로 세상에서 가장 가치 없는 인간이었기 때문에 어차피 죽지 않기로 결심했고 살 건데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인간이 한 번은 돼보고 죽고 싶다라는 약간 악에 받쳐가지고 썼던 거예요. 그게 2012년 4월 3일 날 저는 에버노트를 2012년부터 지금까지 매년 엄청 디테일하게 계속 기록을 해요. 아까 우리 저희 대표님 말처럼 네 밥만 먹고 살아야 되는 온 집안의 걱정거리였던 그 백수 히키코모리가 썼던 거예요. 내 한 번 불살라서 보통 사람들이 좀 더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온 평생을 바친대. 부모님이 그 당시 이걸 봤거나 동생이 봤으면 진짜 미친놈이라 했겠죠. 네 밥이나 먹고 살아야지 무슨 소리야. 근데 이게 제 그때 당시 꿈이었어. 그리고 이거를 그 골방에 얹혀 사는 골방에 덕지덕지 다 붙여놓고 살았어. 인류를 구한다는 말이잖아요. 근데 오케이 목표를 설정했어. 근데 내가 무슨 수로 이걸 할까? 방법론에 대한 고민이 나에 대한 고찰을 하기 시작했죠. 내가 가진 달란트, 내가 가진 리소스, 내가 가진 특징을 가지고 이런 목표를 달성하려면 뭘 해야 될까를 고민을 하다 보니까 나의 현실, 그럼 나는 10년을 왜 수험생활을 실패했을까? 생각에 꼬리를 물었고 그래서 나온 게 나는 불만이 진짜 많았다. 완전 악성 컨슈머였거든. 학원 다닐 때, 독서실 다닐 때. 강의랑 교재는 진짜 마음에 들었는데 스타 강사들이 너무 많잖아요. 맨날 머리끝부터 발까지 다 불만이에요. 공부 못하는 특징. 배 아파서 허리가 아파서 뭐 어떻고 저떻고 막 멘탈 나가서 그럼 나를 둘러싼 환경들 덥다 춥다 뭐 어떻고 저떻고 막 별의별 불만들이 내 속에 150가지가 있었고 근데 이걸 왜 선생님들이나 어른들은 나한테 케어를 안 해줬지라고 생각해가지고 나온 게 사실은 지금 이돌의 창업의 계기가 됐거든요. 내가 누군지를 고민하는 것부터 나는 실마리를 찾았어요. 왜냐면 그것밖에는 찾을 방법이 없었거든. 외부에서 어떤 것도 나는 받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썼던 에버노트예요. 이것도 2013년 2월 달인가에 썼던 건데 막 적혀 있잖아요. 근데 신기한 거 지금 이 중에 80%는 이미 끝났고요. 15%는 진행 중이고요. 5%는 드랍했거나 계획이 변경됐거나 아직 미정이에요. 너무 신기하지 않나? 대명천지 백수가 동생 집에 50만 원 용돈 받아 쓰던 백수가 인생이 바뀐 것도 아니고 누가 돈을 준 것도 아니고 갑자기 머리가 좋아진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실패만 하다가 최소한 실패는 덜하고 이렇게 계속 우상향을 하고 있을까? 도대체 이유가 뭘까? 그냥 100% 운이라고만 생각했어요. 첫 번째, 나 자신을 알게 되면서 생긴 변화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최근에 외부도 그렇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기회가 많아지면서 비결이 뭐야? 라고 물어보는 분들이 많아요. 아직은 났을 때가 아니야. 제가 났을 때는 언제라고 원래 생각했었냐면 유니콘이 딱 되고 누구나 나를 알 때 이돌이 어떻고 저떻고 뭐 잘 나가고 막 아무 소리도 필요 없고 그냥 다 알 때 그때 하고 싶었어요. 원래 제 계획대로라면 2024년 올해가 유니콘이 되는 해야. 그게 딜레이 됐어. 딜레이 된 이유도 있어요. 그래서 같이 고민을 많이 했죠. 왜 도대체 뭐지? 우리는 항상 운이라고 생각했거든. 그냥 조상님이 도와서 착하게 살아서 불쌍해서 운이 좋았다라고만 생각했는데 분명히 뭔가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찾기 시작했어. 양자물리학. 저는 물리를 잘 몰라요. 물론 물리 원토도 해봤지만 그냥 뻔한 자기계발서에 적혀있는 그런 말일 수도 있는데 우주는 선과 악의 원리로 돌아가는 게 아니다. 우주는 감정과 느낌의 작용, 반작용이 무한하게 오고 가는 철저한 중립지대일 뿐이다. 어디 책에 나와 있는 말이야. 감사할 상황이 생겨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유 없이 먼저 감사하면 내 그 감정이 우주로 전달이 된대. 그러면 그 우주가 감사할 상황을 만들어준대. 속된 말로 너무 개소리 같지 않나요? 양자물리학 원리가 그렇대. 그래서 제가 지금 양자물리학 깊게 파고 있어. 간접적으로 전달된 이런 말들이 약간 저도 의심스러운 게 있어서 원문을 찾아보고 논문을 찾아보고 있어 실제로. 저희 어머니가 제가 10수 때도 한 번도 이 새끼는 뭐 답이 없고 뭐 어떻게 먹고 살 거냐 이놈 새끼야 이렇게 한 적 한 번도 없어요. 항상 칭찬을 해줬어. 2012년에 기억났던 칭찬이 있어. 칭찬할 게 없잖아요 이제 그때는. 첫 번째 칭찬은 살아있어서 감사하다. 두 번째 화장실 갔다 와서 제가 화장실 물을 안 내렸어. 큰 걸 보고. 근데 엄마가 뒤에 들어와서 청소를 하시더니 나와서 칭찬해 주셔. 색깔이 좋다. 이 새끼는 진짜 건강해서 좋다. 역시 내 아들이다. 저희 엄마는 진짜 그런 이상한 불행한 환경에서도 한 번도 이상한 말, 우울한 말들 하지. 항상 감사하대. 뭐가 감사한지 모르겠어. 빚쟁이한테 맨날 쫓기면서도 감사하대. 그래서 결국 지금 저희 엄마의 인생은 감사한 인생이 되고 있어. 감사할 일이 없는데 30년 동안 감사. 2012년에는 뭐였냐면 어떤 에피소드가 있냐. 십수생 때는 이름이 백재현이었어요. 2012년 6월 달인가에 백태규로 바꿔. 흔한 개명이잖아요. 우리도 개명한 친구들 있잖아요. 개명하면 인생이 바뀐다는데 99.999%는 안 바뀌잖아요. 2012년 6월 달에 역시나 방구석에서 막 이상한 나의 세계를 그리고 있는데 동생이 월급 200만 원도 못 받는 동생이
갑자기 와가지고 오빠 네 이름은 시험 떨어져라라는 이름이래. 그래서 내 이름을 지어왔대. 앞으로 오늘부터 니는 태규다. 친이모가 소개를 시켜줬대. 화를 냈어. 이모는 이 좋은 걸 왜 인지 알려줘가지고 나를 10년 동안 이렇게 하고. 3년 전에 이모는 알았대. 3년 전에 알았으면 난 3년 전에 이미 끝났을 건데 그때부터 난 진심을 믿어버렸어. 이름을 바꾸면 내 인생은 바뀐다고 진심을 믿어. 왜냐면 믿을 게 이것밖에 없어. 완전 도화지 상태가 됐거든. 근데 너무 신기하게 이름 바꾸고 딱 8개월 뒤에 창업을 했고요. 그때부터 이렇게 됐거든. 그럼 도대체 뭐지? 이 사기 같은 이게 뭐지? 재현이와 태규 차이가 뭐야? 항상 부모님에 대한 미안함, 동생에 대한 미안함, 나는 쓰레기인가 하는 자괴감, 친구들과 비교, 이런 우울한 감정들이 없지 않겠죠? 항상 많았겠죠. 그러니까 나는 뭐가 돼야지 하는데 그런 감정들이 득지득지 끼어 있으니까 우주로 전달됐겠지. 계속 그런 상황을 계속 받았겠네. 지금 옛날이 저는 해석이 되는 거야. 인간이 바뀐 게 하나도 없는데 누가 돈을 나한테 준 것도 아닌데 왜 인생이 바뀌었을까? 근데 지금은 2012년 6월 달부터 태규는 죽었다가 다시 태어났거든요. 진짜 죽고 싶었으니까. 죽었다 생각하고 이름을 바꾸고 다시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어. 이미 성공한 것처럼 믿어버리면, 뻔뻔하게도 믿어버리면, 나는 백수고 이런 생각하지 말고 나는 이미 믿어버리면 우주가 나한테 그대로, 우주는 착각을 하고 그대로 준대. 요건가? 우리가 갑자기 이렇게 인생이 바뀐 게? 이거 똑똑한 친구들이 제일 못하더라. 저는 사실 좀 머리가 똑똑하지 않거든요. 멍청해. 좀 이따 제 그 뇌파 기록 보여드릴게요. 근데 똑똑한 친구들은 의심이 많아. 이 소리 하잖아요. 지금 여기도 두 부류로 나뉠 거야. 그러니까 정답이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냥 제 말이니까 그냥 걸러서 들으시면 돼요. 그냥 그런갑다 하는 분들이 계실 거고, 개소리 아니라는 분들이 계실 거고, 우와 진짜야? 라고 하는 분들이 계시겠죠. 저는 근데 요런 류예요. 지금도. 정신과를 갔어. 위에는 그 코칭 기록, 근데 빨간색은 우리 명문대 멘토들 대상으로, 한마디로 인생에 성공한 애들이잖아요. 파란색은 저예요. 대인관계 막 3점, 뭐 기억력 2점, 거의 건봉 수준이야. 다 하이야. 그냥 이건 뭐 무슨 정상적으로 살 수 있는 인간이 아니에요. 왜 실수했는지 알겠죠? 한계가 높아. 만점짜리가 있어. 내재 동기. 그러니까 이게 딱 그거죠. 꿈은 저 한 지구 꼭대기가 있는데 능력이 안 따라줘. 물론 지금 우리 이제 좀 센소리를 하면 지금 우리 비즈니스는 애들한테 요것까지 끌어올려 주는 게 공부 국영수 시키는 것보다 더 우선이다라는 걸 주장을 해서 지금 비즈니스가 신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좀 이따가도 이야기했지만 제가 작년에 LA 가가지고 진짜 잘 나가는 분들 많이 만났거든. 그분들한테도 난 지지 않았어. 옛날에 나를 다 알았다고 생각했는데 최근에 다시 조금 더 알게 됐나. 정신과 갔을 때 순진도 검사에서 100점이 나오더라고요. 사기당하기 딱 좋잖아. 그 옆에 이제 우리 사기를 막아주는 우리 순진도 100짜리 인간이 꿈이 아주 과하게 높아. 전 세계에서 1등이야. 그리고 그걸 진심으로 믿어버려. 그래서 이게 이건가? 라는 생각이 엄청 들기 시작한 거예요. 믿어봐야 본전이잖아. 이거 믿는다 돈 드는 거 아니잖아. 지가 활용하기 나름이에요. 한 95%는 그냥 변화가 전혀 없고요. 한 5%, 10% 정도는 진짜로 뭔가 인생이 바뀌어요. 지가 활용하기 나름이야, 모든 거는. 그래서 두 번째가 조금의 불안과 어떤 그런 마이너스적인 감정들을 가지고 있지 않도록 뭔가를 노력을 해야 돼. 쉽지 않잖아. 불안한 상황인데 제일 불안한 나이대가 20대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일단은 10대는 너무 어리다 치면 그래도 40대 이상 되면 경험이라도 있지. 20대는 경험이 일단은 부족한데 마치 본인들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성인처럼 어떻게 갭이 엄청나게 좀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2020년에 5년 전이면 힘들었을 때거든. 월급이 빠듯할 때. 그때 제가 그 다혜 대표님하고 기아 대책에 1억 기부를 약정을 했어요. 월급 못 줄 텐데. 왜? 선해서 착해서 그게 아니라 나는 이미 5조 4천억을 가지고 있는 글로벌한 기업가인데 전 세계에서 많이 가졌으면 많이 줘야 된다는 걸 그때 진심으로 착각하고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숫자를 잘 모르니까 살림살이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없었어. 내가 살림도 하고 이러면 1억을 지금 월급 줘야 되는 돈을 했을 텐데 분리가 약간 돼 있었거든요. 살림 살고 골치 아프고 하는 거는 대표님이 다 막아줬고, 오빠는 꿈만 꾸고 앞으로 치고 나가라. 그래서 1억 기부하자 했을 때 미쳤나라고 했고 당연히 미쳤죠. 근데 그때 실제로 약정을 했어. 그리고 연달아서 대표님이 남매 최초로 1억을 기부했어. 그러고 정부가 제가 30억이 당첨이 돼. 막 이상한 일들이 벌어져요. 지금 20대인데 열심히 봉사활동 다니는 분들은 약간 비슷한 느낌일 것 같아요. 나는 이미 이 세상에 리더가 되었어. 이미 될 거가 아니라 이미 되었어.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베풀고 나눠줘야 되는 게 정상적이야라는 생각들이 깔려있기 때문에 성공할 수밖에 없는 친구들이에요. 봉사단체에 있는 20대들은 진짜 특별해요. 40대 이상, 조금 더 50대 이상은 평범할 수 있어요. 그때 되면 어느 정도 가졌고 여유도 되고 여러 가지 약간 여유로운 상황에서 봉사단체를 활동할 수 있지만 20대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세상에서 제일 고민 많을 때 로터렉트가 우리 더케이라든지 한 지구에도 한 2-3개의 로터렉트 빼고
그렇게 잘 되지 않아요. 너무 바쁘거든. 근데 이렇게 활동하는 친구들은 제가 볼 때는 확신을 가져요. 저의 과거에 약간 그런 게 엄청 유사하게 겹쳐. 그래서 두 번째가 양자물리학에 대해 설명드리고, 세 번째, 두 번째 사춘기가 2019년, 20년에 와요. 죽을까 살까해서 살자 막 미친 듯이 살았겠죠. 10년을. 진짜 미친 듯이 힘이 이빨 들어가서 살았겠죠. 그래서 우상향을 하고 있어요. 애도 있고 차도 있고 뭐 직원들도 있고 계시고 뭐 회사도 있고 백수 주제에 가질 수 없는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행복하지가 않아. 물론 올라가지, 백수 때보다는. 점점점 벌어졌어요. 그게 2019년 말인가 느꼈어요. 그때가 여러 가지 한계를 느꼈을 때, 결혼하면서 환경이 변한 것도 있었고, 십수생이 만든 이 판을, 이 틀을 나는 돌파를 해서 유니콘도 만들고 막 해야 되는데 내 머리로는 도저히 안 돼. 그런 고민들, 현실적인 고민들. 저는 현재가 행복한 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원래 해본 적이 기억이 잘 없으니까 행복한 건 나한테 니즈가 아니에요. 미래의 어떤 목표를 달성하면, 지금 내가 1을 가졌는데 어느 시점에 100을 가지면 그게 합격이든 뭐 매출이든 뭐든 간에 그때 행복할 거야. 그 가상의 목표를 던져놓고 달려가고 막상 그걸 달성하잖아요. 자기 학대를 해. 이 새끼 자만하면 안 돼. 너보다 엄청난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 하면서 또 다음 목표를 설정을 해. 평생 저는 저한테 칭찬을 한 번도 해준 적이 없어. 항상 학대만 했어. 욕만 했어. 봉사활동을 그렇게 미친 듯이 하고 돌아다니는데 나는 가치 있는 인간이구나를 좀 느끼면서 사춘기가 어느 정도 해소된 걸로 착각하고 살았는데 여전히 해소가 되지 않았어요. 정확하게 2024년 올해 6월 17일까지 엄청 힘들었어요. 로타리 한수 최악으로 힘들었어요. 겉으로는 전혀 그게 아니지만 대표님이 저한테 이름 갖다 준 것처럼 이번에도 똑같이 너무 힘들어하니까 겉으로는 멀쩡해. 그냥 모든 게 다 잘 되고 있어. 한수도 막 세계 4등 하고 막 다 잘 되고 있잖아. 회사도 그렇고 막 문제가 없어요. 근데 쭉내 사내 이러니까 명상 캠프를 한 가보시오. 2박 3일짜리. 명상은 사실 별거 없어요. 그냥 가서 눈 감고 있는 게 명상이야. 이틀째 눈 감고 있는데 갑자기 야구방망이로 누군가 머리를 치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눈물이 쭉 나. 유레카. 아, 나는 나를 사랑하지 않았구나. 나를 사랑하지 않는 상태에서 백수 때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인간이 되고 싶다. 그 다음에 한 번 터닝 포인트 겪으면서 우리 현천욱 멘토님 만나면서 세상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인간이 되고 싶다까지 조차도 나는 나를 사랑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는 척만 하려고 했던 거야. 그러니까 힘이 너무 들어가가지고 회사도 혁신이 안 되는 거야. 내가 만들어 놓은 이 엄청나게 공고한 이런 관념, 고정관념들이 뚫기가 쉽지가 않았어. 3년 전에 이미 유니콘이 됐어도 진작에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었는데 못했던 게 다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명상하면서. 행복이 도대체 뭐야? 왜 계속 행복하지 않다라고 하지? 거기서 배운 게 그거예요. 현존의 가치. 현재 내가 여기서 숨쉬고 살아있는 것 자체에 대해서 엄청나게 감사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는데 미래는 없어. 과거도 없어. 현재를 사는 거잖아. 지금 제가 여기서 뭐 토요일 늦은 시간에 여러분들 앞에서 이 이야기하고 있는 자체를 진심으로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하는 인간들은 평생 그렇게 사는 거고, 지금은 모르겠고 오지도 않을 미래가 어떻고 저떻고 이걸 달성해야 나는 의사가 돼야 나는 유니콘이 돼야만 행복하다라고 그렇게 살고 있었던 나는 평생 행복하지 못한 거야. 마음먹기 나름인 거야. 제가 정확하게 올해 6월 17일 이후로 인생이 바뀌었어요. 아무것도 외부는 바뀐 게 없는데. 그리고 몸에 힘이 쭉 빠져. 운동도 그렇잖아요. 야구도 그렇고 막 여러 가지 골프도 그렇고 힘을 주고 치면 안 되잖아요. 힘이 쭉 빠지고 머리가 말랑말랑해졌어. 와, 행복하다라는 말을 태어나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진짜로 6월 달부터 행복하다라는 생각이 순간순간 엄청 많이 들어요. 지금도 엄청 행복해. 이 쓸데없는 이 이상한 인간의 말을 들어주고 이렇게 앉아 계셔. 이 귀한 시간에. 진짜 진심으로 빈말이 아니라. 그래서 세 번째로 여러분들께 추천드리는 거는 20대는 힘이 엄청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한테 봉사 키워드는 엄청 앞서가는 키워드거든. 그거보다 더 앞서가는 키워드가 요 키워드예요. 꼭 명상은 방법론의 하나지 명상을 하라는 뜻이 아니라 내려놔야 돼. 그리고 나를 너무너무 잘 알아야 되고 나를 너무너무 사랑해야 되고 그럼 뭔가 보일 거야. 현재 불행하다라는 생각 자체를 하는 것 자체가 불행한 거야. 그런 개념도 없는 거야. 행복, 불행도 이원화된 그냥 관념이잖아요. 그러면 아프면 불행하고 내가 뭐 시험 떨어지면 불행하고 외부 조건이 내 마음에 들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각보다 많나요? 그럼 나는 외부 조건에 따라서 나는 내 불행과 행복은 좌지우지 되는 거네. 그래서 제가 힘이 엄청 생겼어. 4년 만에 공식적으로 두 번째 사춘기를 종료하고 다시 뛸 힘이 생겼어요. 2024년에 인간 백태규의 꿈들에서 일부만 좀 공개를 드리면, 작년에 제가 미국을 투어를 했어. 명목은 대학교 25군데를 동부 서부 다 도는 거였어요. 그 명문대는 다 갔어. 요새 제일 잘 나가는 프린스턴 그 잔디에 누워가지고 책을 보는데 역시나 또 울었어. 울면서 억울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 와, 이 세상, 이렇게 넓은 세상에 나는 도대체 여기서 뭐 하고 있었지? 흥분이 돼서 미쳐버리겠는 거야. 그래서 결심했지. 실리콘밸리에 정확하게 3년 안에 나는 본사를 이전한다. 한국에서 독학 재수학을 하는 게 무슨 실리콘밸리를 이야기해. 제 계획을 그냥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야기하는 저는 화근이고 전 진심으로 믿고 있고 3년 유니콘은 3년 뒤에 될 거야. 이제 깨달았거든요. 어떻게 하는지.
정확하게 3년 안에 지금 현재 국내에서 하고 있는 비즈니스의 매출을 8배를 만들고 방법은 많겠죠. 그리고 미국으로 건너가서 본사를 이전합니다. 여기는 그대로 있고요. 여기는 한국 비즈니스 담당하면 되니까. 그럼 뭘 할 거야? 짧게만 이야기할게요. 인간이 인간에게 지식을 전달하는 이런 지금 기존의 산업화 시대에 맞는 교육 형태에 대안이 있는가 싶어서 미국으로 사실 갔던 거였거든. 짧은 기간이었지만 없었어. 인간이 인간에게 지식을 전달하고 10,000명이 있으면 1등부터 만등까지 다 줄 세우기를 하고 하는 그게 기존의 산업화 교육이었고 효율적이었죠. 근데 인공지능 시대잖아요. 여러분들 배우는 지금 지식 언제까지 유효할까? 아무도 예측 못해요. 그래서 제가 어른들만 들지 말라는 게 아무도 몰라요. 차라리 지식이 없는 여러분들이 훨씬 더 앞설 수 있어. 곧 20대는 이제 벗어나겠지만 20대가 이 세상을 바꾼다고 생각하는 게 새로운 패러다임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기득권이 없으면 없을수록 훨씬 더 유리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인공지능 시대에 맞는 새로운 패러다임, 학교, 스쿨, 에듀케이션, 에듀테크라는 단어 자체를 바꾸는 어떤 작업을 할 거예요. 이 이야기 사실 3년 전부터 했거든요. 그럼 지금 움직이고 있어, 뒷단에. 그리고 그걸 미국에 처음으로 딱 해가지고 이 세상에 새로운 어떤 개념을 제시를 할 거예요. 아까 제가 한국 매출 8배 되면 그건 이미 유니콘이 됐다는 뜻이거든요. 유니콘이 매출만 높다고 되는 건 아니지만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거든. 테크라든지 준비하고 있어. 그럼 유니콘이 된 상태에서 미국을 가서 이런 새로운 형태를 빵 터뜨리고 그로부터 2년 뒤에 나스닥에 상장을 하고 그날 상장한 날 CNN에서 인터뷰를 할 거야. 정확하게 그는 근데 요 모든 상황들이 영상이랑 사진이랑 이런 게 해가지고 에버노트에 다 기록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누르면 나와 나는. 제가 작년에 실리콘밸리 가가지고 저는 한국에서 온 독학 재수학원을 하는 원장입니다 이렇게 안 했을 거잖아요. 예, 저는 뭐 이런 걸 하고 싶습니다 하니까 그 재벌 3세라는 분이 말했냐면 제가 지금 스탠퍼드에서 뭐 강의를 하나 하고 있는데 스탠퍼드 와서 특강을 한번 해주실래요? 이러더라고. 예, 저는 영어를 잘 못하고 좀 있으면 한국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스탠퍼드는 그냥 한국에서 서울대도 못 나온 그냥 찌질인데요 라고 하니까 말하냐면 아무 상관이 없어. 한국으로 돌아가서 줌 연결시켜가지고 네 하고 싶은 건 네 맘대로 이야기해. 작업 스토리를. 그럼 자기가 다 번역해 줄 거래. 왜요? 이러니까 지금 미국에서는 K자만 붙으면 다들 엄청나게 관심이 많아. 근데 K-에듀라는 개념 자체가 없대. 당신 스토리가 사람들한테 우리 학생들한테 K-에듀라고 해가지고 설명을 했을 때 우리 애들 반응이 궁금하대. 혹시 이 영상 본 적이 있으신 분? 제가 그 한국에서 약간 그냥 뭐 좀 스트레스 받고 하면 보는 미국 부동산 채널인데 이번에 그 방시혁 의장이 막 300억짜리 집을 샀다고 하는 LA의 벨에어라는 지역에 있는 제일 꼭대기에 있는 집이야. 이 집은 이름도 있어. 더 원. 수백 번 봤거든요, 이거. 그리고 이번에 미국 갔을 때 우리 이제 그 운전해 주시는 가이드 분께 보여주면서 혹시 이거 아세요? 하니까 뭐 여기 유명하잖아요. 더 원. 좀 데리고 가주면 안 돼? 우리 집이다 그래 하는 거예요. 우리 집 이렇게. 물론 쫓겨났어. 흑형 가드가 둘이 와가지고 이 새끼 이렇게 겟아웃 이래갖고 쫓겨났는데 급하게 찍고 한 그 집이거든. 이미 이거는 내 집이야. 3천억을 떠나서 영상을 맨날 보고 이미 내 집처럼 약간 내부 구조가 바삭해요. 나 이거 그리라면 그릴 수 있어. 3년 뒤에 놀러 오실 분. 이게 제가 2012년부터 했던 그 지시였던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여러분들 듣기도 그렇고 제가 말하기도 그렇고 3천억짜리 집은 좀 너무 말이 안 되잖아요. 너무 이상하잖아요. 근데 아까 2012년에 백수가 아까 그 적었던 것도 똑같이 이상하거든. 그룹을 만든대. 대학교를 만든대. 무슨 부동산 개발 업체를 만들고 막 그렇게 한대. 50만 원 받아서는 백수가. 지금 똑같잖아. 한 번 잘 되니까 맞들렸어. 근데 12년 동안 그게 통하니까 난 내 몸에 디폴트로 약간 몸에 배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남들이 와 미쳤다라고 할 정도를 이제 안 적으면 약간 중독이 돼. 어떻게 해야 더 미쳤다라고 할까라는 생각이 들 좀. 미쳐봐야 본전이잖아. 한참 하이브 방시혁 의장 막 그 요새 뭐 언론 많이 나오니까 벨에어에 300억짜리 집을 샀다 막 이랬잖아요. 그걸 보면서 저는 우리 집 10분의 1밖에 안 되네. 이게 3천억이니까. 여러분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20대에 내가 뭔가 하고 싶은 게 있고 고민이 많다는 거는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냥 청춘은 아름답다 그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그게 있어야 나를 탈피를 하고 그 다음 단계가 있는 거예요. 난 현재 너무너무 만족스러우면 그냥 그렇게 평생 살면 돼.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게 만족스러우니까 평생 그렇게 만족하게 살면 된다고. 서열, 랭킹, 한국에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그 판때기에서 놀았을 때 최악이었어. 근데 저는 지금 그런 생각이 아예 없어. 제 딸이 지금 2살, 4살 딸이거든요. 그렇게 안 자랐으면 좋겠어요. 누가 만들어 놓은 판. 그래서 아빠는 학교 안 갈래. 물론 실제로 그러면 엄청 슬플 것 같긴 한데 진심으로 아빠 나는 이 세상이 만들어놓은 이 기준이 나 마음에 안 들어. 내가 만들래? 라고 하는 애기들로 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 그 과도기에 있는 거예요. 저는 교육 회사를 운영하고 있지 않지만 교육업계로 좁혀보면 딱 지금 업계를 주도하는 그룹은 누구냐? 인터넷 강의를 접해본 세대와 아닌 세대로 확 나뉘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 인터넷 강의 없었거든. 다시 10수를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인터넷 강의. 그러니까 내가 직접 경험해보고 안 해본 사람들하고 완전 다르거든. 근데 하물며 태어났을 때 인공지능, 지금 아직 인공지능이 약간 아직 단계가 그렇잖아. 4년 뒤, 5년 뒤. 인간보다 더 인간 같은 인공지능이 나타나가지고. 여러분들 아직 학생에서 벗어난 지 오래 안 됐으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현우진 강사가 수학 1타잖아. 어떤 인공지능한테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수학 교수법이랑 잘 나가는 강사들 다 집어넣어가지고 머신러닝 시켜. 그리고 이제 우리 그 테슬라 봇 같은 인간보다 더 먼저 이제 이런 로봇 하나 만들어가지고 피부 똑같이 해갖고 잘생기게 해가지고 예쁘게 해가지고 목소리 더 아나운서보다 더 아나운서 같이 어떤 인간이 아니라 인공지능이 그 인공지능을 인간 강사가 이길 수 있을까? 그 과도기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자칫 잘못하면 이미 아재들, 저 포함한 아재들 그룹에 묶일 것인가? 지금 태어난 AI 네이티브들하고 묶일 것인가에 딱 과도기에 있는 그룹. 그래서 사실은 고민이 훨씬 더 많은 그룹이기도 해요. 더 치열하게 비판적으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열심히 살면 안 돼요. 열심히 사는 거는 산업화 시대에 해야 되는 거고 AI 시대는 0.0000001%가 나머지 99.9999%를 지배할 수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기존의 어른들 말하는 저 포함해서 먼저 살았다는 이유만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 거를 흘려들어야 돼요. 한 90%는 버려버리세요. 제가 여러분 20대라면 딱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당장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나 그런 비교 1도 하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하고.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데 그 패러다임을 주도할 수 있는 게 뭔지에 대해서 알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그러려면 미국 이야기도 그래서 나온 거예요. 세상을 끌고 가는 건 지금 미국이에요. 미국 가서 비비지 않으면 그냥 끌려가요. 계속. 여러분들을 격하게 응원합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잘 알고 이 격변기에 꼭 생존해서 대신에 힘이 이빨 들어가서 생존하는 게 아니라 즐기면서 제가 명상 한 번 했다고 갑자기 인생이 바뀐 건 아닐 거잖아요. 그거를 지속시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냐면 그때부터 아침 4시에 일어나요. 씻고 남산에 가 30분 동안 300배를 해요. 300배 하는 이유는 종교 이런 거 아니고 그냥 몸에 땀을 내기 위함 그리고 몸에 힘을 빼기 위함 그리고 30분 동안 앉아서 명상을 해요. 그럼 별의별 생각이 다 들어. 온몸이 씻겨져 내려가는 그런 느낌 들어. 그리고 6시가 되면 그 전자책 넣어진 폰 들고 그 남산 하얏트 앞에서 남산타워까지 올라가요. 내려갔다 오면 한 1시간 20-30분 걸려. 지난주에 비가 왔잖아요. 제가 비 오는 걸 보고 행복하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안개가 자욱하게 깔려있고 앞에는 청와대가 보이고 이런 생각이 들어. 와, 어젯밤에 여기도 많은 일들이 있었겠구나. 이 인간 곤상들 아웅다웅 살았겠구나. 고생했다 그래. 그런 내가 평소 하지 않는 생각들을 하게 돼. 그리고 태양이 비치는 그 방향을 틀어놓고 거기서 또 앉아서 명상을 해요. 그러면 바람이 솔솔솔 불고 새소리가 나고 이러는데 그거 자체가 너무 행복해. 다시 말씀드리면 저는 올해 6월 전까지는 행복하다는 말 자체를 하지 않았던 사람이 한 번도. 어떤 행복한 일이 있어도 행복하다는 말을 안 했어요. 그게 행복인지 몰랐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똑같이 혁신을 하고 나를 깨기 위해서는 무조건 그런 작업 과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진심으로 여러분 잘 되기를 바라고 저 3년 뒤에 유니콘 되는지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놀러 오세요. 집들이 할게. 감사합니다.